이번 시간에는 CSS 셀렉터 선택자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CSS에서 선택자 셀렉터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요. 즉 우리가 스타일을 모든 곳에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요소에만 주고 싶을 때 그 요소를 찾는 방법, 그것을 제공하는 문법이 셀렉터라고 하는 문법입니다. 사실 CSS에서 제공하는 그 선택자의 방법은 그 5가지 범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선택자라는 것이 있고요. 뭐 이름, 아이디, 클래스 같은 걸 사용하고요. 뭐 연결자, 컨비네이터 셀렉터라는 것, 의사 클래스, 수도 클래스, 그리고 수도 엘리멘트, 어트리뷰트 등등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섹션에서는 단순 선택자만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추후에 이 컨비네이터, 수도 클래스, 수도 엘리멘트, 그리고 어트리뷰트 선택자는 시간이 되는 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소 선택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소 선택기는 뭐냐면 HTML 안에는 많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 요소, H1 요소, 테이블 요소 뭐 등등이죠. 그 각각의 요소마다 다른 스타일을 줄 수가 있는데 그 특정 요소를 선택하려면 그 요소 태그 이름을 사용하면 됩니다. 즉 이 예제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그 스타일에다가 P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텍스트 얼라인 센터 컬러 레드 하면은 빨강색 그 중앙 정렬이 패러그래프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한번 예제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예제에서 보다시피 오른쪽의 결과는 다 그 3가지의 패러그래프가 지금 다 그 중앙 정렬 빨강색으로 되어 있죠. 왜 그런가 한번 가서 볼게요. 지금 바디 부분 섹션에서 보면은 그 첫 번째 패러그래프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패러그래프가 있고 세 번째 P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P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스타일에서 보면 헤드 섹션에 정의된 P라는 태그는 텍스트를 중앙 정렬, 컬러를 레드로 하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모든 패러그래프니까요. 다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레드 대신에 제가 블루라고 선언하면 모든 것이 다 블루로 보이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아이디 선택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그 살펴본 적이 사실은 있습니다. 아이디 선택기는 특정 요소를 찾기 위해서 HTML 태그에다가 아이디라는 속성을 사용하는 겁니다. 즉 그 태그마다 우리가 아이디라는 속성을 사용하면 그 아이디를 갖고 있는 엘리멘트만 우리가 식별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방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는 스타일을 주기 위해서 그 문법이 있습니다. 그때 쓰는 게 요 해시태그 또는 그 파운드 사인이라는 기호죠. 샵 기호라고도 하고요. 뭐 어떻게 불리든지 간에 요 기호를 사용하는데 지금 요 예제와 마찬가지입니다. 스타일에서는 파운드 사인 다음에 그 아이디로 사용되는 그 이름을 아이디 이름을 여기 써주면 해당 아이디는 요거죠. 그 갖고 있는 엘리멘트만 스타일이 바뀝니다. 이 예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보면 아까와 똑같은 유사한 이미 그 HTML 파일인데요. 패러그래프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패러그래프는 헬로 월드는 중앙 정렬 빨강색, 두 번째 패러그래프는 그냥 정상적인 검은색 글씨로 쓰여 있죠. 그 이유를 한번 소스에서 다시 봅시다. 이 스타일에 가서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파운드 사인 다음에 파라1이라는 아이디가 있는 거죠. 값이 있죠. 그러니까 파라1이란 아이디를 갖고 있는 엘리멘트를 찾아서 이런 스타일을 주라는 겁니다. 지금 파라1이란 아이디가 정의된 태그 또는 요소는 요거 하나예요. 만약에 요 하단에 있는 패러그래프에도 아이디 equal 파라1이라고 똑같이 아이디를 하나 더 써주면은 당연히 작동이 잘 되겠죠. 근데 사실 원래의 문법이 제시될 때는 아이디는 엘리멘트 하나에만 그 선언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브라우저가 그냥 클래스랑 마찬가지로 그냥 여러 곳에서 사용이 허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반드시 그 뭐 잘 된다 그래서 그걸 쓰지는 마시고요. 가능하면 하나의 엘리멘트만 선언할 때 아이디를 쓰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권장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기능을 다른 데서도 할 수 있거든요. 클래스 바로 이제 소개될. 자, 그리고 아이디에서 조심할 거는 그 이름을 줄 때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시작은 문자로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클래스 선택기, ID 선택기랑 비슷한데 클래스 선택기는 사실은 ID는 엄격히 말하면 엘리멘트 하나만 지정할 때 쓰는 거고요. 클래스는 엘리멘트 여러 개를 동일한 스타일을 줄 때 쓰는 문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쓰는 방법은 똑같은데 기호가 달라요. 즉, 이 마침표 기호 뒤에 클래스 이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를 보면 이런 겁니다. 그 스타일의 정의하기를 피리어드 다음에 센터 하면은 요 센터는 클래스 이름이 되고 이 클래스 이름은 엘리멘트에 정의되어 있어야 됩니다. 속성 값으로 이렇게 클래스 이퀄 센터 이런 식으로 속성이 정의되어 있고요. 이러한 속성이 정의되어 있는 모든 엘리멘트는 동일한 스타일을 영향받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예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지금 보면 레드 센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H1 엘리멘트네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패러그래프인데 둘 다 중앙 정렬 빨강색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이 글씨가 커가지고 그러니까 길어서 중앙 정렬이 잘 식별이 안 되는데 내용을 줄이면 중앙 정렬인 걸 알 수 있죠. H1도. 자, 왜 그런가 볼까요? H1 엘리멘트도 클래스가 센터고요. P 엘리멘트도 클래스가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dot center라는 스타일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또 하나의 H2 엘리멘트를 만들어서 H2 엘리멘트라고 이렇게 쓰고요. 한번 실험을 해봅시다. 당연히 영향을 안 받죠. 하지만 여기다가 제가 클래스 이퀄 센터라고 주면은 그 스타일의 영향을 받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특정 HTML 요소에서의 클래스만 영향을 받도록 지정하는 문법도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클래스가 선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엘리멘트 클래스가 선언된 거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그 엘리멘트의 경우에만 그게 뭐냐면 이런 식이죠. p.center라고 스타일이 정의되어 있으면 아무리 클래스가 센터로 되어 있을지라도 다 작동되는 게 아니라 패러그래프에서만 즉 패러그래프의 경우에만 p 태그를 말하는 겁니다. p 태그의 경우에만 클래스가 센터가 있으면 이렇게 하라 라는 뜻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면 앞에서 봤던 것과 동일한 그러한 예제인데 지금 다시 H1의 내용을 좀 줄여서 중앙 정렬이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this라는 말은 이상하게 중앙 정렬 빨강색으로도 표현 안 됩니다. 똑같이 클래스가 센터로 되어 있는데도요. 왜 그럴까요? 위에 스타일을 보니까 p.center로 되어 있어요. 즉 여기서 정의한 스타일은 패러그래프 중에서도 클래스가 센터인 거예요. 지금 H1은 패러그래프가 아니니까 그런 겁니다. 만약에 거꾸로 제가 여기다 H1이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얘만 중앙정렬 빨강색의 영향을 받겠죠. 보시다시피 그죠? 이렇게 특정한 요소에서의 특정 클래스를 선언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그 피리어드 왼쪽에 그 엘리멘트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역시 주의할 점 클래스 이름도 숫자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문자로 시작하는 이름을 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의 그룹화 그 문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보면은 그 스타일 시트에서 어떨 때는 그 요소들마다 다른 스타일을 정의할 때도 있지만 비슷한 또는 같은 스타일을 정의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H1이나 H2나 패러그래프나 다 빨강색 중앙 정렬하고 싶어요. 그러면 H1은 이렇게 해라, H2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이거는 그 자원 낭비죠, 그죠? 똑같은 내용을 따로따로 쓰니까. 그래서 이걸 그룹핑하는 그런 문법이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쉼표로 이 셀렉터들만 묶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H1, H2, P 하고 이렇게 내용을 써주면 이 스타일은 H1, H2, P 모두 적용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이 예제에서 지금 보면은 H1, H2 패러그래프 3개가 있는데 셋 다 중앙정렬 붉은색입니다. 제가 만약에 마지막에다가 하나에다가 H3 엘리멘트를 H3라고 써주고 한번 실습을 해본 후에 당연히 적용이 안 되죠. 추가하는 방법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H3라고 써주면 이 H3도 적용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단순 선택자들 내용에 대한 예제가 4개가 있는데요. 학생 여러분들은 꼭 이거를 그 링크를 따라 들어가서 실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번 그 섹션에서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 봅시다. CSS에서 단순한 선택자들이 있는데 물론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단순한 선택자만 여기서 배워본 겁니다.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 ID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엘리멘트를 쓰는 방법, 엘리멘트를 그룹 짓는 방법 등을 배웠는데요. 여기서 설명은 안 됐지만 사실은 의도적으로 빼놨는데요. 뭐 범용 선택자라 그래서 모든 선택자에 다 사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에스터리스크 별표를 쓰면 되는데요. 그거는 사실은 바디를 써도 똑같은 거기 때문에 뭐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의도적으로 뺐습니다. 나중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즉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그 셀렉터 입장, 요거는 그 어디 문법입니까? 그 스타일에서 사용되는 문법이죠. 점 클래스 파운드 아이디 엘리멘트 이름 콤마 엘리멘트 이름 콤마 등등 쓰는 방법 여러분들이 다 한번 그 기억을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